오늘은 구체적인 좀 수치를 두고 이 시험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우월 전략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5년도 그 선발 이만큼 했겠는데 출원이라고 하면 원서 접수를 한 인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응시라는 건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사람들, 그 중에서 170명이 합격을 했고, 경쟁률이라고 하면 선발 인원은 27명인데 그걸 1이라고 봤을 때 출원한 인원이 65배 정도 된다. 그래서 65대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배수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험 지침에 10배수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8배수 내외를 좀 이렇게 선발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들 알다시피 합격선이 좀 일정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 원인이 혹시나 뭐 배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선발 인원 대비 실제 합격 인원이 몇 배수인지 계산된 자료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여기에 있는 직렬 순서는 기본적으로 작년 합격선이 높았던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격선이 같다면 올해 합격선이 좀 높은 순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이랑 2025년 옆에 증감 자료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합격선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합격선이 뭐 4점 늘었다, 2.67점 높아졌다, 10.67점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발 인원의 변화라든가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실제 합격을 시킨 배수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제가 또 계산해 놓은 건 합격률인데요. 이 합격률은 어떤 거냐면 시험장에 간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합격을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에는 12.5%, 시험장에 있는 학생들 8명 중에 1명, 보통 고사장에 25명이 있다고 하면 교실당 3명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첫째, 적응적 기대를 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대를 해달라. 작년에 2024년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딱 시간을 1년 돌이켜 봤을 때 2024년도 성적 80점에서 89점 정도의 어떤 직렬별 점수가 나왔을 때 이미 그 이전인 2023년보다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보다 점수는 더 오를 수 없어 라고 적응적인 기대를 한 바 있고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7급에 진입하신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마음속에선 직렬별로 뭔가 나름대로 합격선을 그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를 좋아하고 뭔가 감사라든가 이런 어떤 정의감이 있어서 감사직을 지원한 친구는 합격선이 폭등을 했는데 그래도 78이래. 그럼 나는 85점만 맞으면 되잖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을 뭐 골라낸다던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뺀다던가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된다고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이만큼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똑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직 실제로 올해 보면 89점이에요. 10.34점이 뛴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적응적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합리적 기대는 100점 맞는 연습을 하는 거, 완벽해지는 거, 그 완벽을 기해서 시험장에서 조금 모자랐을 때 92, 96 이렇게 받아오는 거. 성 긋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가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공부해라. 방심하지 마라. 외무영사직, 통계직, 방송통식 이렇게 쭉 있는데 세무직, 출입국관리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세무직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중에는 필셋을 좀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험적으로 출입국관리직부터 쭉 아래로 갈수록 뭐 교정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지금 합격선의 증감 자료를 보게 되면 외무영사라든가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가 4점에서 6점씩 오를 때 감사 10점, 세무 9점, 전산 12점, 교정 12점, 심지어 뭐 데이터 20점, 방제 18점 이렇게 올라요. 즉 여러분이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좀 편하게 붙을 수 있었던 직렬일수록 상향 평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택하든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공부해라. 방심하지 마라 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할 거면 정말 열심히 해달라.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 피셋이 무서운 게 뭐냐, 안 됐을 때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실망이란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뼈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나의 천장이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내가 상위 20%의 표준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해도 안 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자, 외무영사직 기준으로 할게요. 상위 12.5%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가 여러분이 공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위 12.5%가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는 전체 수험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6% 정도 되겠죠. 6%라고 하면 2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학원에 갔는데 40명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등 아니면 2등으로 열심히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열심히 전념해달라가 오늘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오늘 메시지 3가지는 일단 첫째, 정적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합리적 기대는 100점 맞는 연습을 하는 거, 완벽해지는 거, 성 긋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자,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이 어떤 직렬을 선택하든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좀 편하게 붙을 수 있었던 직렬일수록 상향 평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렬을 택하든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공부해라. 방심하지 마라.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주변에서 7급 애들 이만큼 공부해 하면서 물들거나 루즈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반이 20명이면 그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반이 40명이면 내가 한두 번째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보통 합격생들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열심히 좀 전념해달라가 오늘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앱 스탠다드 오시면, 그리고 또 공단기 오시면 저도 주희재 선생님도 그리고 이상진 선생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랩스에 계신 임직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연구원분들이라든가 함께 해주고 계신 합격생분들 다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합격 위해서 좋은 문제, 좋은 교재, 좋은 강의 위해서 날밤 갈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밤샐 필요 없고 열심히만 따라오세요. 그럼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